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 되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경진년, 정해월, 갑자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화한 오행은 뭐인가요? 가장 강화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림이 있는 문제라 내봤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일간 감옥이 목생화가 되나요? 일간 감옥이 목생화가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약한 오행은 뭔가요? 1번은 강한 오행이고 3번은 가장 약한 오행을 찾는 겁니다. 약한 오행을 찾아야 건강도 알 수 있고 어떤 육친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영신은 무엇인가요? 영신을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신도 헷갈림이 있는 영신이라 한번 문제로 내봤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을목,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월지의 해수 큰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기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묘목 작은 나무, 해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상대편 나무는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입받고, 재상 일간이 극하면서 힘입받고, 관상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정화,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면은 흙은 연지의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면은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에 있는 상대편도 제법 되죠? 정화 작은 불, 진토 큰 흙, 경금 큰 쇠까지. 사주 강약 찾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연간에 있는 경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는 일이 나무를 극하든가 물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극할 나무는 너무 멀리 있고 물을 생하네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4편이 되네요. 그러니 사주에 파워가 생기네요. 그죠? 경금, 흉한 경금 하나가 4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상대편 정화는 어떤가요? 정화는 이 많은 물에 의해서 불이 꺼져버리고, 정화는 이 나무, 간목은 어떤가요? 해수, 자수, 금생수까지 물기에 의해서 나무가 젖어버렸죠. 작은 나무가 목생화를 해주어서 불이 좀 일어난다 해도 큰 나무가, 젖은 나무가 목생화가 안 되죠. 그러니 이 정화도 꺼진 목숨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라고는
진토도 어떻게 보면 경금을 생해버리니까 내 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내 편이 많으니까요. 상대편은 경금은 내 편이 됐고 정화 작은 불은 꺼져버리고, 그러니 상대편이 상당히 힘을 잃어서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하고 이신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가장 강한 오행인데 정화는 물에 의해서 꺼져버리고 수생목을 받은 나무가 너무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되니 불은 다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서 금생수를 받은 해수와 자수가 상당히 물기운이 강합니다. 강한 오행이 되는데 과연 나무가 강한지, 나무가 또 제법 있죠. 간목, 묘목, 해중의 간목, 진토 안에 을목까지 나무도 제법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생목을 받으니까 나무가 강한지 아니면 금생수를 받은 물이 강한지 애매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오행이 강할까요? 결론은 물기운이 강합니다. 사주에서 수생목을 받은 나무가 강할 것 같지만 나무의 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물이 부목을 시켜버리고 나무를 썩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죠? 햇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만 잔뜩 먹고 햇볕이 없으니까 나무가 다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생목을 받은 나무가 상당히 강할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하고 볕을 못 받고 있어서 썩고 있어서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강한 게 금생수를 받아서 물이 강하고, 또 나무도 이 물이 나무도 썩게 하고 불도 꺼트리게 하고 흙도 흙탕물을 만들고, 그러니 물기운이 가장 강해서 사주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나무하고 물 중에서 나무가 강하지 않고 물이 강하다는 얘기죠. 나무는 썩고 있어서 질이 좋지 않아서 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수생목을 받으니까 내 편이 많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무의 질은 좋지 않은 그런 상태. 사주의 강한 물기운 때문에 사주가 병이 든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1번 문제는 가장 강한 오행은 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일간인 나무가 목생화가 되냐고 물어봤죠. 목생화가 된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월간에 있는 정화는 해수하고 자수 합쳐진 물이 금생수 받아서 한 방이면 꺼버리고, 또 나무가 작은 나무가 작은 불을 생겨서 불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은데 나무들이 다 젖어버리죠. 해수, 자수, 금생수까지 받은 나무가 젖어버리니까 젖은 나무, 큰 나무가 불에 던져져 봐야 연기만 나고 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생화가 안 된 이유가 통관도 안 되고 상당히 답답해진 사주가 됐고, 그래서 나무가 썩어버린 이유가 목생화가 안 돼서 불기운이 꺼져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주는 목생화가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3번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오행이 뭔가요? 묻는 문제가 됐죠. 약한 오행이 뭔가요? 가장 약한 오행은 불기운이죠. 정화자가 작은 불이 있지만 전부 물에 의해서 꺼지고 수생목을 받은 나무가 젖어가지고 목생화가 안 되니까 불이 꺼져서 이 사주에서는 불이 가장 약한 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 햇볕이 없으니까 상당히 습한 사주, 냉습한 사주가 됐죠. 그러니 건강도 나무가 썩어가고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사주고, 불이 꺼지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오행은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을 묻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용신이 애매하죠? 뭐가 용신일까요? 해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신강한 사주에서 해수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도 받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만약에 해수를 손으로 가려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상당히 쪼그라들죠. 경금이 금생수가 잘 안 되죠. 물이 탁해지고, 이 물로는 간목 혼자 먹기에도
적은 물이 돼버리죠. 해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아서 물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해수를 손으로 가리면은 물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건조한 사주가 돼가지고 불도 살아나고 그래서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아이러니하게도 해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도 받고 물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해수가 없으면 금생수도 못 받죠. 그래서 사주가 건조해져 가지고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사주 약해지니까. 그래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그래도 힘빨이라도 금생수 받아서 관인상생으로 힘빨을 받을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월지 해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불기운이 와야 되겠죠. 많이 먹고 나무가 젖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돌아가죠. 젖은 나무를 말려주기도 하고 또 흙 진토를 갖다가 화생토하면서 단단한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토생금은 하지만은 단단한 흙은 물도 막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는 금불, 병화나 사과가 하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호년 갑술월 을축일 김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호년 갑술월 을축일 김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내드린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간에 있는 갑목과 연간에 있는 기토는 합을 할까요? 갑기 합토가 되는지 묻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주 강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이 사주 강약을 어떤가요? 사주 강약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되도록이면 약하면 어느 정도 약한지, 강하면 어느 정도 강한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남자분이신데 처는 어떤 처를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처를 어떤 처와 인연이 되고 어떤 처를 조심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에 건강의 약점이 있죠. 건강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리는 답을 대조해 보시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사주를 자기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을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복귀하기도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